조금 다크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자면은, 원래도 좀 내성적이거나 막 적극적인 성격은 사춘기 때는 더 아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내내 좀 괴로웠었죠. 고3 때는 그때 아무도 선택 안 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일부러 좀 소외되어 있는 반에 배정을 받았어요. 뭐 다른 애들이랑 말 정도는 섞었지만 뭔가 함께하는 친구는 없어서가지고 오자마자 잠자고 점심시간에 밥 안 먹고 바로 서울에 있는 미술학원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그런 좋은 기억이 저는 별로 없었어요. 이러고 대학생 때까지 그 사람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너무 커가지고 아싸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아직까지 대하는 게 어렵고 무섭고 하지만 물건이나 뭐 집도 사람의 손길이 안 닿으면 낡아버리잖아요. 근데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사람의 중요성을 조금 깨닫고 최근에 막 커뮤니티나 뭐 다니기 시작을 했죠. 그게 무서워요. 친구한테 어디까지 내가 얘기해야 되지? 나의 얘기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지? 이런 게 조금 어렵기는 해요. 편의점에서 친구랑 술 한잔 했다, 이런 고민을 나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게 좀 어려운 거예요. 쉽게 만날 수 있는 존재도 없고, 뭔가 내 고민을 선뜻 남한테 얘기하기도 조금 무섭고, 그런 거를 쉽게 이렇게 바로 카톡으로 야, 나 이거 고민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도 없고, 그런 존재가 없다 보니까 뭔가 사회생활을 하고 혼자 일하면서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막 만나기 시작한 건데, 그리고 또 뭐 최근 인간관계에서는 뭐 이것도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하긴 할 건데, 예전부터 그랬어요. 나를 필요할 때만 찾는다, 약간 이런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모든 관계, 꼭 친구가 아니더라도 가족이라던가 모든 관계가 항상 이런 약간 망상? 되게 괴롭고 힘들었는데, 요즘에 이제 제가 마인드 컨트롤을 조금씩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볼게요. 저에게 인간관계는 약간 이런 느낌이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끝도 없이 우울해지는 정신병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상대가 갑자기 진짜 너무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은 확실함. 말없이 연락이 두절되었을 때 어떻게 힘을 줘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왜 우울해지시지? 약간 이게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깊이가 있는 관계가 되지 않아서 뭔가 우울해지는 걸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친구가 생각하는 나의 좋은 점이 있으니까 나를 만나는 거 아닐까요? 저도 그 친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열심히 하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나한테 집중하면 어떨까? 후자 이제 얘기 있잖아요. 친구 관계. 이거는 성향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도 좀 힘든 일이 있으면은 되게 동굴 안에 들어가는 타입이에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연락을 하셔라. 그러니까 뭔가 힘든 일이 있는 게 확실하다고 하셨잖아요. 그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생각해 준다?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느끼도록 하는 것만큼 힘이 되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연락에 대해서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생겨서 적어왔어요. 일단 연락을 저는 항상 제가 먼저 하는 타입이거든요. 이것도 인간관계에서 되게 애매한 그 감정 소모하는 요소잖아요. 맨날 내가 먼저 연락을 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최근까지도 좀 서운한? 약간 그런 찌질한 감정이 많이 들었죠. 항상 뭔가 상대방이 먼저 만나자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이것도 이제는 그냥 아쉬운 놈이 먼저 연락해야지 이런 생각이 좀 크긴 해요. 내가 연락 안 하면 끊어질 인연인데 내가 붙잡고 싶은 관계니까 그냥 아쉬운 놈이 먼저 연락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연락마저도 내가 먼저 안 하면은 내 주변엔 정말 아무도 안 남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서운하지만 뭐 내가 먼저 연락해서 앞으로 손해보는 거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관계가 이어진다면 하는 마음으로 뭔가 하고 있고, 네. 예전에는 그게 쉽게 놓았거든요. 그래, 너도 나한테 연락 안 하는 거 보면은 나한테 뭐 내가 그 정도 친구 아닌가 보지. 그럼 나도 연락 안 할 거야. 이래서 놓아버린 인연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이제 후회나 아쉬움으로 많이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실수하기 싫어서 또 하면 반갑게 맞아주고 하니까. 인스타그램도 제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로그아웃을 한 지 한 5개월 정도 됐나? 그리고 이제 가끔 제가 이제 나한테 좋은 일 있으면 친한 친구로만 이제 가끔 한 개씩 올리긴 하거든요. 인스스로. 근데 인스타그램도 되게 현타온 게 수많은 자신의 일상의 순간들을 올리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전부 나랑 가까운 친구가 아니라 뭐 연락을 몇 달 정도 안 한 친구, 뭐 연락을 10년 동안 안 한 친구, 그냥 얼굴만 알던 친구, 뭐 알바를 하다가 잠깐 만난 사람, 뭐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나의 일상의 순간을 보고 쟤는 지수는 뭘 하면서 사는구나 이렇게 얼추 짐작하면서 그냥 좋아요 한 번 누르고 인스스를 본 기록으로 유지되는 관계가 너무 싫다고 그래야 되나? 차라리 평소에 문자나 카톡으로 그냥 잘 지내지 한마디로 이어지는 관계가 좀 낫지 않나 하는 그런 현타가 왔어요. 그런 애매한 관계 유지랄까? 그냥 서로 그렇게 일상의 단편적인 모습만 보면서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안부 인사를 직접 이제 나누지는 않고.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안 보고 있어요. 다른 친구들 글도 안 보고 있고, 좋아요도 전혀 안 누르고 있고. 그러니까 근데 확실히 마음이 편하긴 하더라고요. 저도요, 카톡 너무 싫어요. 카톡도 너무 싫고, 그냥 멀티 프로필 그거 해서 엄마랑 동생만 보이게 설정을 따로 해놓고, 카톡도 그 뭐 친구 소식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생일 알람 뜨는 것만 빼고 다 숨겨놨거든요. 그래서 안 들어가요, 일부러. 보지도 않고. 저도 문자가 좋아요, 전화나. 너무 쉽게 남의 일상을 들여다보고 하니까 사람들이 관계 형성을 하는 게 또 너무 쉬워진 것 같기도 하고, 생일 챙겨주지 않기. 근데 저는 너무 생일 챙겨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은 맞아요. 이 선물도 약간 애매한 그게 있지 않아요? 이것도 되게 쫌생이 같은 마인드. 선물하는 걸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파악해서 이제 뭔가 주는 걸 좋아해요. 제가 오타쿠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오타쿠는 그 사람 뭔가 캐릭터성을 파악하는 걸 좀 좋아하고,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걸 막 생각하면서 넣고 그랬는데, 그걸 이제 친구들한테 하니까. 근데 제 생일 선물로는 제가 못 먹는 걸 만약에 준다거나 왜 줬지 싶은 그런 걸 받으면은 그것도 서운했었어요, 예전에는. 나같이 이렇게 뭔가 좋아하는 게 확실한 사람이 어딨다고. 그래서 막 서운함을 느꼈었는데 이제는 뭐 그래도 생각을 해서 이렇게 축하해 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것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혼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그래서 뭐 네, 저의 얘기는 또 여기까지 하고 저는 솔직히 인간관계를 거의 차단하다시피 작업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도 자연스레 만나지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솔직히 지인들 만나면 저와 관계된 얘기보다는 본인들 힘든 얘기, 아이 얘기 그런 얘기를 들어주는 게 다인지라 어느 순간 피로감이 오더라고요. 작업하면서 지인들 고민까지 들어주기는 좀 지치다 보니 요즘 거의 안 만나고 있는데 오히려 전 요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의 인간관계는 제로인 상태라 요즘은 그닥 고민은 없어요. 오히려 만나서 고민 생기고 힘들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사람 만나서 행복하다는 걸 느꼈는데 나이 들어서는 오히려 반대인 기분. 저만 그런 건지 궁금해요. 저는 유인혜 작가님이랑 지금 좀 반대긴 해요. 이게 만약에 나이의 때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기도 한데 저는 반대로 인간관계를 전부 차단하고 전혀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과 걱정 없이 살다가 이제서야 이제 내가 녹슬기 시작하는 걸 깨닫고 사람을 곁에 두기 시작하니까 좀 더 인간관계 관리라는 거를 조금 하다 보니까 고민이 최근에야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막 그런 걸 원했어요, 저도. 누군가의 절친이고 싶고 소중한 사람이고 싶고 그런 욕심이 많았는데 그래도 뭔가 고민을 같이 나누면은 그 공감대 형성이 좀 되지 않나요? 막 결론이 나오지 않아도 그러니까 다 너도 그렇게 살고 있구나, 나도 그렇게 살고 있어 하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요? 저는 그런 게 좀 좋아서 서로 딥톡 하는 걸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제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겠다, 유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 노력하던 차에
이제 동이가 아프고 이제 의식의 달이 건너면서 제가 굉장한 현타를 많이 받아서 그때부터 제가 인스타 로그아웃하고 카카오톡 프로필 다 내리고 멀티로 돌리고 그런 거거든요. 그때 느꼈어요. 가족이든 친구든 뭐든 내가 힘들고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지켜주거나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나는 진짜 혼자 정신 바짝 차리고 스스로 다 이제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그때 정말 크게 깨달아가지고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공허함이 되게 컸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도 저를 잘 알고 있는 친구를 섭외해야 되는, 꼭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없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그거에 막 빠지게 되면 또 자기 연민이 시작이 돼요. 막 내가 해준 것만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그때 이렇게 도와줬고, 나는 이렇게 계속 해줬는데, 막, 넌 아무도 안 도와주고, 막 이런 진짜 쫌생이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 같은 찐따들은. 근데 막 저는 물질적인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조금 비언어적인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표현을 좀 원했는데, 그런 마음이 안 느껴지는, 안 와닿는다? 그래서 또 동굴에 들어가려다가 최근에 주변에서 조금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제가. 나는 내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줬는데 왜 난 아무것도 못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몇 번 들었는데 그게 너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솔직히 나는 뭐 부담될 수도 있고 상대방은 그걸 원한 것도 아닐 수도 있고 딱히 나한테 필요한 도움도 아니었는데 스스로가 원해서 해준 거잖아요, 상대방한테. 내가 친구들한테 그런 걸 해줬던 게 내가 진짜 친구들을 위해서 해준 거였나? 왜 나도 모르게 상대방한테 뭔가 보답받는 거를 바라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는 내가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서로 비슷한 마음을 주고받으면은 나랑 비슷한 센스나 섬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좋죠. 근데 생각보다 없잖아요. 물론 있다면은 굉장히 축하드리는 바이고, 네, 그 관계를 유지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것들이 안 맞는다고 계속 막 내 맘 같지 않다고 서운해하고 막 이런 데 에너지를 다 쓰고 있다는 걸 좀 알게 된 거죠. 그러지 말아야겠다. 뭐라 그래야 돼요? 인간관계를 막 잰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안부 궁금하면 묻고 내가 연락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주고 싶은 게 있으면 주고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최근에 조금 하게 됐습니다. 결이 비슷한 사람 말씀을 하셨잖아요. 결이 맞는 사람이다 해도 그게 친해지는 조건이 되느냐는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진짜 나 이런 사람이랑 절대 못 친해져 하는 그런 포인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랑 또 친해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인간관계는 서로의 빠음을 이해하고 견뎌주면서 유지하는 그런 관계이구나. 결이 맞는다고 해서 다 친해지고 짱친이고 뭐 소울메이트가 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요즘 또 깨달아서 또 말이 길어졌는데 결론은 인간관계에서는 애초에 뭔가 기대를 하고 시작하면 안 된다. 네. 그게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그냥 시절 인연이라 그러나? 시절 연인인가? 그게 있잖아요. 저는 다 모두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다 시절 인연인데 내가 가끔 연락함으로써 오래 끌고 가는 시절 인연. 그리고 관계에도 진짜 노력이 있어야 돼요. 바빠서 계속 못 만난다 하는 것도 저는 사실 핑계 같아요, 그냥. 솔직히 바빠도 내가 진짜 오래 보고 싶은 친구고 얼굴 보고 싶은 친구라면은 어떻게 해서든 저는 만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만 시간 내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시간을 내는 건데 서로 관계에도 조금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느끼고 있고 그렇지만 그 노력이 서로 비슷하지가 않으면은 한쪽이 힘들어지긴 하는데 나같이 아쉬운 놈이 계속 그래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또 자기연민적인 말인가? 저도 아직 좀 애새끼미가 있어서 좀 철딱선이 없는 얘기를 해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핑핑입니다. 제 고민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보다는 내 주변 사람인 것인데요. 내 부등호가 주변 사람의 입을 벌리고 있는 점이 제가 선택한 것이지만 동시에 제가 선택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이 저를 힘들게 하네요. 예를 들어 친구가 먹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저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떠올리면서도 맞춰줍니다. 물론 제가 그만큼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도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숨기면서까지라는 점이 싫어지기도 해요. 스스로 싫어지기도 해요. 정말 소소한 사연이라 적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래도 적어봅니다. 이거 보고, 이 사연 보고 약간 연애 참견 생각났거든요. 이런 사연이 많더라고요. 남자친구한테 내가 다 맞춰주니라 그 다음 남자친구한 관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핑핑이 님이 저는 조금 감동이었던 게 상대방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떠올리면서 맞춘다. 그만큼 상대방이 뭘 좋아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이 사연을 되게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생각을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봐요.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걸 같이 하고 싶어 해서 이 사람한테 내가 좋아하는 것도 공유해보고 싶어 라는 생각으로 조금 전환해보면은 어떨지. 근데 뭔가 관계 유지는 서로 이제 맞춰가면서 그 사람을 파악하고 배려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런 마인드는 상대방한테도 조금 곤란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이제 뭔가 자기도 모르게 강요한 것 같은 기분이 들 것 같긴 한데. 뭔가 상대방도 핑핑이 님이 좋아하는 걸 알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핑핑이 님이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을 바로 떠올렸듯이 상대방도 무언가를 보거나 어떤 음식을 보면 핑핑이 님이 떠오를 수 있도록 뭔가 그런 식으로 내 취향을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나씩 좀 공유하다 보면은 서로 배려할 수 있는 거리들 서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긴 했거든요. 상대방도 뭔가 알고 싶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친구가 뭐 좋아하는지 알고 있으면은 다음에 그 사람이랑 만날 때 음식점을 고를 때도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기도 하고 음식은 뭘 먹고 이 사람이 뭘 좋아하니까 어떤 공간에 같이 가고 약간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상대방이 자기가 뭘 좋아하고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게 저는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너무 횡설수설을 했지만 사연을 다 읽었고요.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단발성, 일회성 모임을 좀 나가요. 그런 데는 뭐 잘 보일 필요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좋더라고요. 그날 그 느낌 그대로의 나의 성격 그 자체를 보여줘도 어차피 안 만날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마음도 편해지고 하지만 그 순간은 즐거워. 사람들과 함께해서. 약간 사람마다 이건 진짜 어떻게 해서도 안 된다 하는 그런 게 몇 개 있잖아요. 물론 그럼에도 그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치만 조금 호감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요소가 저는 일단 정치적인 거. 저는 정치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세금 내고 투표권 가지고 있고 성인으로서 한 나라의 이제 시민으로서 나와 여성들에 대한 관심은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예 진짜 모른다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저는 관심은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 맞다거나 경제적인 것도 그러니까 너무 잘 맞고 재밌고 뭔가 즐거워. 같이 놀 수는 있어. 근데 그 이상은 안 나가는 게 저는 경제적인 게 조금 여유가 안 맞으면은 약간 대화의 흐름 자체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서로 이해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급히 다른 화자로 돌리기는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일단 동물 관련된 그런 거는 조금 예민해서 제가 예전에는 제가 SPC도 불매를 하고 있어서
아쿠아리움 이런 거 얘기 나왔을 때 안 간다, 나 안 먹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막 웃으면서 넌 진짜 피곤하게 산다 이러는 애가 있었어요. 지금은 안 친하고 한데 그때 거기서도 좀 이거는 안 맞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사람이랑은 조금 대화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때도 했었고, 그렇다고 막 제 사상을 강요할 수 없잖아요. 당신이 데려온 강아지 어디서 온 건지 아십니까? 막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제 사상과 가치관을 강요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참 그게, 제 유튜브를 진짜 친구들도 이제 지인들도 구독을 하고 있는데 또 올리면은 괜히 그분들 저격하는 건 절대 아닌데 혹시라도 인제 그런 생각이 들까 봐, 내 얘기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까 봐 라이브에서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호기심이 있나 봐요. 약간 그들이 보기에는 되게 신기한 존재인가 봐요. 저는 근데 이것도 되게 속상한 부분 중 하나였던 게, 저는 친구들한테 흥미의 대상이 되고 싶진 않거든요. 그냥 친구가 되고 싶지, 연락 안 하다가 그것도 흥미로우니까 연락한다거나, 내가 이모티콘을 냈어, 헐 얘 이런 거 하네, 신기하다 라고 연락한다거나, 약간 이런 게 싫어요. 저는 궁금증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고 친구가 되고 싶은데, 항상 이렇게 저와 진짜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항상 막 술 먹자, 만나고 싶다 확 엄청 연락을 해요. 근데 막상 보면은 자기 돈 자랑하거나 뭔가 그런 얘기밖에 없어. 또 그 친구가 저 이제 동의가 많이 아플 때 상처가 될, 저한테는 제가 너무 과대 해석하는 걸 수도 있는데, 네, 하여튼 좀 상처받을 말을 해 가지고 동의가 아플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내가 이렇게 힘들 때 가족이고 친구고 진짜 뭔가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을 때 조금 상처받는 말을 한 적이 있어 가지고, 뭐 그렇게 막 싫은 점이 보이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나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랑 얼마나 더 인제 만날 수 있을까? 나를 생각하는 방식이 계속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조금 꺼려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제가 피곤하고 약간 그런 사람인 건 인정을 하는 바이지만, 네, 조금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도 약간 장벽이에요. 남자 얘기 너무 많이 하는 친구. 듣는 건 할 수 있어요. 저도 재밌게 공감하고, 저라고 막 꽉 막혀 가지고 막 "남자를 얘기하지 마!" 막 이런 스타일도 아니고, "어떻게 네가 여자로서 뭐 남자를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어." 이런 거 아니고 저도 재밌게 들어요. "와 진짜 대박이다." 막 이렇게 듣는데 모든 얘기가 다 남자로 흘러가니까 저도 남미세긴 해요. 저도 남미세니까 계속 저 벽에 이렇게 남자들 다 붙여 놓고 있죠. 이게 대화에 맞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 근데 뭐 그것만 아니면 전 좋거든요. 뭐 내 친구가 내가 싫어하는 남자 연예인을 좋아해도 그 친구 앞에서는 안 하고 칭찬해 주면 되니까 그런 건 되는데, 이상하게 현실 남자는 제가 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죽은 근데 저는 제가 잡으면 다 죽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좋아한 케이팝 그룹도 저번에 덕질 발표회 라이브에서 말씀드렸지만 시진핑의 흑주술에 의해서 망했고요. 제가 좋아하는 점오디 그 캐릭터도 죽고, 드라마에 좋아하는 캐릭터도 죽고, 제가 아이돌을 이제 안 잡는 게 다 어떠한 사회적으로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제 잘못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들이 선택한 죽음이지 내가 죽인 건 아니고. 남미세 실기형 이러네. 사이버 미세. 너무 오타쿠 얘기로 넘어갔나? 그래서 저는 그 오타쿠를 기본적으로 좋아해요. 오타쿠인 여성에게 일단 호감을 갖고, 그 에너지가 있거든요. 나랑 비슷한 오타쿠일 것 같은 사람? 근데 이거를 이제 밖에서 말 안 하죠. 그냥 밖에 가면은 시네필인 척해요, 그냥. 그러다가 이제 서로 뭔가 이 사람 시네필 아니고 그냥 오타쿠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오면은 이제 서로 슬쩍 얘기를 하죠. 아무튼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을 더 만나고 싶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뭔가 취향이나 뭔가 말하는 거나 그런 걸 보면은 어떤 사람인지 대충은 이제 파악이 되잖아요. 물론 그걸로 사람을 다 판단하면 안 되지만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많이 보는 것 같긴 해요. 그 에너지, 기운, 아우라. 그래서 저는 일단 오타쿠면 호감이지만, 네, 그런 게 있다. 예전에는 막 좀 친구들한테 고민이라고 하긴 좀 과한데, 막 슬픈 일이 있거나, 집에 뭔가 큰일이 있거나, 좀 막 힘들다거나 그러면, 그냥 무작정 막 친구한테 전화하고 연락하고 했었어요. 고3 때까지는. 근데 제가 그때는 제 성격 자체도 좀 불안정했겠죠.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막 따다다 쏟아내고 그랬었는데,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게 좀 친구들한테도 약간 감정 쓰레기통 취급을 한 것 같더라고요. 막 징징대고. 근데 그때는 저는 이런 힘듦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모르니까 친구가 한 명이 저한테 이제 너 부모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듣고 그때 어렸을 때 이제 대학생 20대 초반에도 아, 나 이제 다른 사람한테 내 얘기 안 해야지. 약간 이런 것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한테 개인적인 얘기를 어디까지 어느 선으로 하면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막 상대방이 뭐 힘들다 이런 거 얘기하면은 난 더 해. 막 이렇게 불행 배틀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럼 또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것 같고 일단 저도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습니다. 진짜 나랑 좀 같은 취향이나 관심사를 가진 사람을 사귀고 싶다. 이런 게 되게 크더라고요. 저는 전시도 혼자 보러 가고, 뭔가 보고 싶은 팝업이나 뭐 장소 이런 것도 혼자 보러 가거든요. 유튜브에는 안 올리지만 혼자 뻘뻘뻘뻘 다녀요.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저기가 없었는데, 새로운 사람 좀 그런 걸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사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기를 제가 2017년부터 쓰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진짜 일기를 잘 썼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요즘에는 일기 앞에서 제가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사람한테 뿐만 아니라 내 일기장에도 뭘 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솔직하게 못 적겠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뭐 더 노력해야겠다. 오늘 이런 거에서 반성해야겠다. 이렇게만 쓰는 거예요, 그냥. 솔직한 내 감정이나 그런 해소할 수 있는 거리를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유튜브가 조금 해소할 수 있는 창구가 되고 있어서 맞아요. 저도 점점 제 얘기를 안 해요. 저도 제 얘기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저는 원래 과할 정도로 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내 패를 보여주는 느낌이라고 그래야 될까? 뭔가 나를 소모하는 느낌이 커가지고, 저는 트위터 비밀 계정에다 좀 하는 편이에요. 거기는 채친이 아무리 있어도 다들 그냥 무시할 수 있거든요. 저 혼자 그냥 배설을 하는 거죠. 누구든 다 이게 공개적인 게 말고 비밀 뒤에서 은밀하게 배설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 같긴 해요. 블로그도 제가 원래 블로그도 진짜 열심히 썼는데 일단 내 얘기를 너무 과하게 타인에게 노출을 시키고 있다. 그것도 조금 거부감이 들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조금 일상을 전시하는 수단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남의 거를 안 보려고 하고 있고 안 보고 그냥 카톡 한 번이라도 더 남기거나 그런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서 저는 다른 사람보다 좀 멘탈이 많이 나약한 사람인 거를 최근에야 깨달아 가지고 저는 계속 뭔가 표출시킬 수 있는 수단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요즘 숙제입니다. 제 멘탈을 강하게 할 수 있고 그런 스트레스나 예민함을 좀 막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걸 찾는 게 제가 인간관계를 이제 관리해야겠다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관리라는 말이 잘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생각을 한 이유 중 하나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녹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사람이 재산이다라는 걸 깨달아서도 있지만 제가 동의 자꾸 얘기를 하는데 동의를 통해서 조금 동의를 보내고 사랑이라는 거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사랑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는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사랑하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다. 근데 동의를 보내고 이게 내가 하는 사랑의 방식이었구나라는 거를 깨달은 거예요. 동의한테 했던 것들이. 그래서 동의한테 그런 사랑을 배워서 나도 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 약간 그런 게 들어서 좀 사람들을 곁에 두려고 한 것도 있거든요. 이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나도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걸 알게 됐고 사랑을 그리고 받는 감정도 좀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이상하게 인제 동의를 보내고 그게 확 오더라고요. 재지 않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알게 됐고 사랑하는 법을 알려줘서 고마워. 또 사랑받 근데 이게 진짜 딱 이 문장이에요. 제가 예전에 메모에 이렇게 적어 놨네요. 2023년 10월 23일에 적었는데 근데 여기에 사랑이라고 치니까 나오는 게 "사람을 미워하기는 왜 이렇게 쉽고 사랑하기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라고 적어 놨어요. 저는 그랬었어요. 사람은 참 미워하고 사랑 주는 게 참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동의를 보내고 나니까 내가 너무나도 나약한 사람이고 미워하지 않아도 될 것에 너무나도 크게 미워하고 있었고 사소한 거 하나에도 너무나 크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현실에 너무 집중하지 못한 삶을 내가 살고 있었구나.' 그런 게 들어 가지고 이게 또 인간관계랑 연결이 되더라고요. 요즘 좀 마음이 많이 무거워서 좀 즐겁게 하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영화를 보든 뭘 보든 다 뭔가 부담감이나 내가 해야 될 것만 같은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로 이렇게 사고 회로가 이어져 가지고 조금 일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뭔가 일상에서의 변화도 뭔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일로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참 복잡하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최근에도 또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을 일이 있어 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럭키 비키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좋으네요. 역시 사람은 얘기를 해야 되나 봐요. 뭐 한번 해 볼게요. 영화책 관련 얘기. 이것도 라이브로 영화책 약간 사람들 성향에 따라서 영화를 추천해 주는 그런 라이브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시네필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거 어때요? 영화에도 이렇게 사연을 받아 가지고 이럴 때 보면 좋은 거 그래서 제 마음대로 그냥 추천을 해 주는 거죠. 오늘 라이브는 다시 보기는 없고요. 하이라이트는 쪼끔 더 고민해 보고 올려 볼게요. 아무튼 여러분 진짜 오늘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다음에 또 이렇게 게릴라로 그 영화 라이브를 준비해 가지고 오겠습니다.